입양한 6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12,66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네. 6살 여자아이를 묶어놓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참 참담한 일인데요. 네네. 이제 그 무슨 사건이냐면 그 입양한 딸, 6살 먹은 그 딸을 네네. 그 부모가, 양부모죠. 네. 그 양부모가 이제 훈육을 한다고 네. 테이프로 묶어서 17시간 동안을 방치했습니다. 네.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네네.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네네. 예, 원래 이제 그 아이들은 네. 그 부모를 가장 믿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가장 믿는 부모한테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네네.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네네. 이런 학대를 받을 때는 어떤 견딜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자기를 보호해야 될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게 되면 네네. 결국 아무도 없는 천혜고아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네네.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네.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훈육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네네.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그렇죠. 그 원어에 보니까 손님처럼 대해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녀를 자기 소유 개념이 아닌가. 네. 거기서부터 좀 새로운 이탈이 생겨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을 이제 부모 학교라든지 네네. 또는 뭐 자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 또 뭐 교회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네네. 실천케 하면 네네. 이제 이런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네네. 그런 교육들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런데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예요? 예. 그게 이제 살인이 아니고 이제 아동학대치사라고 하는 것은 네네.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게 네. 이제 아동학대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은 네네. 학대의 개념은 반드시 아이를 뭐 때린다거나 네네. 하는 거 외에 네네. 정신적으로도 학대를 하면 마찬가지로 네. 아동학대가 되고요. 네네.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됩니다. 가령 이 사건에서 테이프로 묶어놓고 훈육을 위해서 네네. 결국 17시간 동안 방치를 했는데 네. 그때 부모는 테이프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설마 사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고 네. 결국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해서 네. 아동학대 치사가 된 것이죠. 네. 그 살인이 되려면 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아, 고의성이 빠졌구만요. 그렇죠. 내가 얘를 죽여야 네네. 되겠다라고 학대를 하면 살인죄가 되는데 네. 그냥 학대를 하다가 네네. 살인의 고의 없이 네네. 이러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되는데 그 형량의 차이가 나요. 네네.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있는데 네네. 아동학대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만 있습니다. 네, 한 단계 아래네요. 그렇지, 한 네네. 단계 최고형이. 네. 네, 그렇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도 무기징역이니까 네네. 상당히 이제 중한형이죠. 아, 우리가 앞서 보신 영상에 보면은 이 복지부 자료가 참 나왔는데 이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국감 자료에도 보니까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약 12세 이하의 아동이 197명 동안 사망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한 달에 2명꼴로 되어져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동학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니까 지난해에는 11,715건이 발생했죠. 네.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네네. 요새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조금만 해도 이제 아동학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또 뭐 5, 60년 예전에는 아동학대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집이 이제 다들 이웃이 다 집들이 작으니까 네네.
앞집에서 아이 때리는 소리가 나면 그 다음 날은 뒷집에서, 그 다음 날은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 뭐 그래서 애들은 맞아야 큰다. 네네. 그리고 맞으면서 크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잘 키우려면 매 한 대를 더 주지 떡보다는 매를 줘라. 이런 이제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맞고 컸습니다. 다 맞았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바뀐 시대를 부모님들이 알아야지. 네. 옛날처럼 우리 때는 이렇게 맞고 자라도 부모를 존경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특히 아이를 또 네네. 인터넷도 많이 발달됐고 또 외국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방식도 네.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잘 읽고 네네.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동학대는 대략적으로 네네. 한 80% 이상이 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학대라고 자녀가 느끼는 순간 네. 그 자녀는 생명의 끈을 놓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네네. 또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네네. 시대이기 때문에 네. 시대 정신을 꼭 그 부모님이 알고 네네. 그리고 자녀를 대하기 바라는 것이죠. 자, 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올해만 해도 참 많이 생겼는데요.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동학대가 있고 또 아동학대로 인해서 뭐 또 사망 사건도 일어나니까 네네.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장기 결석자 또는 네네. 무단 결석자 초등학생들을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네네. 무단 결석과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 네. 혹시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아닌지 네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네. 또 그 집안에 방문을 하고 네네. 그 아이를 확인하고 이런 대책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아직도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 계속적으로 뭐 연구하고 또 네네. 검토하고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합해서 네네. 계속적인 그 지속적인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그 사고 난 그 이웃집들이 이 아이의 때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아이로부터 어떤 괴성도 들었다는 얘기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웃들이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 것이죠.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학대를 하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웃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네네. 이웃에서 개입을 하면 네. 그 부모가 내 자식이다. 네. 아까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서 네네. 내 자식을 내가 훈육하고 내가 가리키는데 당신들이 왜 개입하느냐. 네. 그래갖고 이 말을 안 듣고 이웃 간의 사이만 나빠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또 옵니다. 네네. 경찰이 오면 경찰한테도 내 자식을 내가 키우겠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띄워놓으면 네네. 또 아이는 또 부모를 찾아요. 네. 울면서 찾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나 네. 또는 이웃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이런 학대를 하게 되면 법에서 개입을 해서 네네. 한 몇 달 동안을 격리를 시킵니다. 네. 아이를 특별한 어떤 특별 기관에 보내고 네네. 부모도 격리시켜서 교육을 시켜요. 네. 아이는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그 교육 방법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걸 이제 의무화시키면 돼요. 네네.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네. 그럼 한 석 달 동안 결국은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네네. 서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진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배워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결국 잘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방지 대책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복지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네. 네. 지금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네. 그 전수조사를 하고 네네. 뭐 아이들 학교에서 네. 또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이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네.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네. 같은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청년 사망률이 1인데 네네. 청년들이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살률이 1이에요. 네. 근데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한테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친한 친구하고
한 20분만 얘기해도 자살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를 강제로 맺어주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보다는 네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는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네네. 그런 시민 정신이 필요하고 네네. 학교에서도 아이들 상태를 잘 보고 네. 또 주변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이런 계통 학교 또는 네네. 교회 이런 그렇죠. 데서도 결국 좀 여러 가지 교육 뭐 네. 어린이 뭐 부모 학교라든지 뭐 어버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훈육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네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닮은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네네. 또 그렇게 훈육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건 굉장히 화급한 일이라서 중요한 거죠.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만큼 네네.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이웃에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이 없는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님이 맡겨준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